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지수가 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갭상승으로 했다가 장이 흐르면서 계속 이제 흘러내렸죠. 약세를 좀 보였는데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좀 약세를 보인 이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랑 지수가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4%가 넘게 좀 올랐고, 이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G7에서 글로벌 공조를 좀 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뭐 미국에서도 좀 재정 정책을 좀 강하게 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좀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지수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0.5%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 때문에 2% 넘게 좀 올랐다가 계속 흐르면서 결국에는 좀 음봉을 만들었죠.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의 모습을 좀 보였고, 그래서 지수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50%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글로벌 공조가 나올지 이제 물론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게 뭐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음봉을 그렸지만 내일은 뭐 다시 양봉을 그릴지 아니면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500선을 600선을 깨고 500선 아래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두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라든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저번 주 금요일처럼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같이 갭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정말 베스트인 방법이겠지만, 뭐 저나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는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해서 약간씩 하락을 할 때마다 약간씩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략이 참 좋은 것이,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음봉을 크게 그리더라도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면은 그냥 오르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은 저점에서 더 매수할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장을 좀 바라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큰 충격이 나올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죠. 반도체 이제 장비주들도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한 3, 4%까지 올랐다가 계속 음봉을 그리면서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에서 끝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음봉에서 끝난 모습을 좀 보면은, 우리 시장이 단순히 그 기대감 때문에만 오르기에는 아직 그 상방이 너무나도 좀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금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오르게 된 어떤 박스권 장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5G 종목들도 대부분 갭 상승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음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시초가에서 다 모두 다 팔고 나왔으면은 참 좋겠지만, 이게 또 시장이 그 당시엔 아침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렇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정책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폭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경기,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인데,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최근 1년의 그 등락을 좀 설명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그 사건 때문에 경기 심리 금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경기 자체는 그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지도 않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퍼지게 되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극도의 불안감이 생기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경색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사실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할 때도 특별히 금리를 인상한다, 돈을 풀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더 많이 하락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심리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굉장히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대폭락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조가 일어난다고 되면서 경기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분기 정도만 삐끗할 것이고 재정 정책이 동반이 된다면은 그 다음 분기, 2분기 정도에는 오히려 좀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경기 요인이 마이너스에서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한 보합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공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풀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좋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FOMC 그 예상치가 한 거의 100%에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서 금리 인하 측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경기는 좀 보합, 그리고 심리랑 금리적인 측면이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어제 같은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을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늘 새벽 상승에 대한 해석인데, 이게 앞으로 뭐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전고점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 뭐 초를 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낮추기를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뭐 50bp를 내리고 25bp를 계속 연속해서 내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낮추지 않게 된다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기가 이제 반등한다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먼저 올랐는데 이게 한 분기 정도만 마이너스가 나고 한 두 번째 분기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따라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기대감 때문에 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되돌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악재가 있으면은 호재가 나오게 되고 호재가 있으면은 악재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 이런 측면에서 그 말을 좀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와 금리가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되돌아섰지만, 특히 이제 심리적인 측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좋았다가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심리가 확 꺼지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기대만큼 시장이 올라가 주지 않게 되면은 다시 심리가 꺾이고 주식시장이 이제 미리 선반영 됐던 것들이 다 꺼지게 될 가능성도 항상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았냐, 그리고 갭상승을 했지만 계속 음봉을 보이면서 왜 하락을 했느냐, 이것도 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경기는 당연히 좋지 않죠. 미국은 아직은 많이 퍼지진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계속 좀 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계속 존재하는 상태이고, 심리도 약간은 풀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완벽히 풀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금리도 아직 내린다는 얘기가 없죠. 금리 동결을 했고 이게 지금 4월 정도는 돼 봐야 이게 금리를 내릴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는 마이너스, 심리도 마이너스, 금리도 또이또이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여기서 바로 막 치고 나가고 신고가를 기록하기에는 당연히 상단은 좀 막혀있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좀 그것이 좀 컨트롤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컨트롤이 되게 되면은 좀 근데 급격하게 심리가 좀 풀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컨트롤이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면은 심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경기가 한 분기 정도는 안 좋지만 2분기에는 좀 회복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오게 되고, 금리도 만약에 4월 달에 좀 낮추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길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움직이기에는 좀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보면은 지금 시장은 확실히 이제 박스권 혹은 이제 박스권 하단의 약간 더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항상 생각을 해두면서,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이 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의 가능성도 조금씩은 생길 그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수 반등의 조건과 약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